서킷을 계속 같은 패턴을 돌잖아요. 네. 우리 인생도 같이 책바퀴 돌듯이 항상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닮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땐 기록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잘 나올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안 나올 때는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우리도 인생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다 하면 정말 기분이 널뛰듯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서킷은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또 이런 시설물을 파괴를 하면, 그 손상을 시키면 그 시설물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일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닮아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헤어핀 구간을 돌아 나갈 때, 자, 여기서 브레이킹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이분 스로틀로 가다가 탈출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잡아서 탈출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좀 늦게 하게 되면 과진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코스를 이탈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죠. 아까 저도 한 번 놓치니까 쭉 밀리던데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조금 욕심 부리면 원치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사고가 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을 주는 면도 있어요. 꿈이 뭐였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뭐 솔직히 얘기할 수도 되죠. 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꿈이 너무 뻔하셨군요. 예, 저 진짜 대통령이 돼서. 반에, 어렸을 때 보면 반에 꼭 그런 아이들 하나 있어요.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주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어울리세요, 되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우주과학자 아니면 대통령.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도 되고 가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내게도 꿈이 있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어느 때부터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 내 가정이 어느 세대의 인생의 주연이 돼버리고, 나는 조연도 못 되는 뭐 엑스트라 아니면 스텝 뭐 이런 뒤에서 뭔가를 계속 서포터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물론 제일 큰 힘은 우리 살아가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느껴지는 어떤 그 공허함이나 자괴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킷에 오게 되면 아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몇 안 되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서킷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서킷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대체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또 빡빡하게 용돈 아껴가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딱 그런 느낌 때문에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BMW의 이거야말로 슈퍼 루킹카 아닙니까? 그렇죠. 슈퍼 울트라 슈퍼 얼티메이트 슈퍼 루킹카. 디자인은 정말 멋져요. 이게 백미라를 보면 네. 날개가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30년 후 미래에서 왔는데 다 가져왔는데 엔진만 놓고 왔대요. 아까워라. 그래서 21세기 엔진 어쩔 수 없이 장착을 했노라. 네. BMW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멋지게 만든 퍼포먼스 카. 하지만 약간 출력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 i8 영어 쓰지 말고 8이라 그럴까요? i8이라 그러지. 네. 그러면 r8이랑 또 헷갈리는 것 같아. R8, i8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우리말 쓰죠. i8. i8. 네, i8. i8. 자, 이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BMW가 2013년 이후에 이제 모듈러 정책을 펴면서 실린더 용적을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500cc에 딱 맞춰요. 이 내연 엔진은 500cc 정도가 그 연소율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출력, 그렇죠. 뭐 연비. 그러니까 4000cc면 8기통이고, 네네. 그 6기통이면 3000cc고, 네. 4기통이면 2000cc고. 그렇죠. 보통 그게 다 기준이 되잖아요. 네. 보통 뭐 400에서 600 사이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 딱 중간이니까. 그렇죠. 모듈러 엔진으로서는 뭐 최적의 세팅인데 3기통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3기통 하면은 사실 이게 경차에 쓰이는. 그렇죠. 네. 뭐 6기통 엔진을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회전 질감은 크랭크 각이 120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피칭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피칭에는 자유롭지가 못해서 상당히 소음 진동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엔진이고 출력도 3기통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3기통 엔진이 진동 소음 부분에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실린더가 수가 적으니까 연비는 또 좋아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이 3기통이라지만 3기통 우리 흔히 이제 경차에서 예전에 좀 보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진동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해요. 예, 그 BMW 이 가솔린 3기통 엔진도 그렇고 디젤 엔진도 그렇고 기대보다는 좀 회전 질감도 좋고 예, 소음 정숙성 MVH도 비교적 잘 잡아서 이 3기통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3기통이 효율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걸 따지기 앞서서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미래에서 사실 이 바퀴 잡고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대기권 뚫고 날아가도 정말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지 않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3기통 엔진이라니. 어쨌든 디자인 면에서는 이 운전자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그 출력도 있고 가속력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이 엉덩이의 그 모양새. 거기서 오는 맞아 저 엉덩이 정말 예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여기는 이제 엉덩이가 그렇진 않아요. 뒤에 지붕이 하나 딱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엉덩이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예.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뭐 차 엉덩이 얘기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i8이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가. i8이 길에서 이렇게 공도에서 지나다니는 걸 보면 한동안 눈을 떼기가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차폭이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에 좀 낮죠? 네, 낮기도 상당히 낮고요. 높이가 1291mm, 그 다음에 차폭이
1942mm. 네. 차 길이가 4689mm니까요. 이 거의 뭐 3시리즈보다 약간 좀 큰 정도. 그러니까요. 네. 네. 생각보다 차체가 좀 그죠? 큽니다. 네. 차체 무게도 1485kg이라서 네. 생각보다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배터리 예. 완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7.1kWh예요. 프리우스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1.3kWh 정도니까 어휴, 5배나 용량이 많은데. 굉장히 큰 거예요. 오. 네. 순충전 용량이 5.2kWh라고 네. 하고요. 네. 그 컴포트 모드하고 에코 모드에서는 네. 60km까지 전기 모터로 갈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는 꽤 전기 모터와 그 배터리 용량이 큰 네. 편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131마력에 25.5kg/m의 토크를 내고요. 네. 그리고 3기통 가솔린 엔진이지만 출력을 231마력. 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굉장히 네. 이 리터당 엄청나게 마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토크도 32.7kg/m니까 거의 뭐 제곱만 넣고 보면은 3리터급? 그러니까 그 네. 이 3기통을 한 3개 붙여가지고 네. 엔진에 그 엔진룸에 얹으면 슈퍼카 되는 거 아니에요? 6기통으로 해서 똑같이 구현을 하면은 네. 그게 한 460 한 2마력 되니까 그러니까.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성능 스포츠카의 레벨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전기 모터랑 합산을 해서 362마력, 네. 58.2kg/m. 요새 뭐 토크들이 워낙 높아갖고. 네, 그렇죠. 네. 한 기준으로 보면 한 70kg, 그렇죠. 네, 70좀 넘어가야 포스미터 정도는 돼야. 90대면 네. 우와 허벌나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요즘에는. 아까 전에 맥라렌 P1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게 100kg/m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이 세상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주인이 타는. P1은 지금 이 세상 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뭐 약간 그 탈 휴먼 네, 카, 네. 뭐 그런 행식인데요. 예, 하여튼 그 3기통 엔진의 전기 모터가 조합된 거에 비하면 토크가 그러니까요. 58.2kg/m니까 생각보다는 좋아요. 그럼요. 생각보다는. 네. 그다음에 마력은 362마력이니까 출력으로 보면 M2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M2가 370인가 그렇죠? 예, 뭐 약간 낮는데 그 정도 출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무게가 이제 조금 더 가볍죠. 예, 그리고 뭐 차체는 약간 더 크고요. 네. 그리고 더 납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전륜 구동이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네. 3기통 엔진은 후륜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변속기는 전기 모터는 2단 방식으로 이제 변속이 되고요. 네. 후륜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네. 돌리게 됩니다. 제로백이 4.4초. 애매하죠? 그거 참 애매해요. 4.4초면은 지금 그 F10 M5가 4.2초인가? 그렇죠. 4.3초인가? 4.3초죠. 네, 4.3초. 네. 그 다음에 그 M4가 M4가 4.1초. 4.1초.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뛰어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비슷한 네. 그 레벨인 거죠. 그러면 뭐 성능으로 봐서는 그냥 고성능 스포츠카 그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만으로 120km, 시속 120km로 37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예, 옛 전기도 네. 이 가솔린도 이제 풀악셀 하면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기도 풀악셀 하면 전기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설설 가면 한 60km 정도 네. 주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차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 헤드램프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레이저 헤드램프가 빠져서, 레이저 헤드램프는 뭐 600m까지 비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7 시리즈에는 그게 탑재돼서 나오는데, 이 차가 출시될 때만 해도 그 인증 문제로 국내 인증이 안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키에 LCD 모니터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터치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이 모델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만 두고 온 게 아니라 키하고 헤드램프도 미래에서 두고 온 거죠. 그러네요. 네. 여러모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디자인으로 봐서는 뭐 거의
극강의 머신이다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니. 네. 아마 이 차체의 이 디자인에 한 700마력 얹어놔도 사람들이 와, 보이기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는 아까 그 맥라렌 우리가 650S처럼 버터플라이 도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 자동차 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걸윙도어. 걸링도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SLS, 네. 300SL. 예, 그리고 또 람보르기니는 무슨 도어라 그러죠? 시저도어라 그러죠? 가지처럼 이렇게 네네네. 직각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롤스로이스 도어를 수어사이드 도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네. 있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예전에는 잠금 장치가 부실해가지고 네. 주행 중에 이게 문이 잘 열렸대요. 수어사이드. 예, 수어사이드. 그래서 자살도어라는. 뭐 그런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죠. 이게 갑자기 주행 중에 열려버리니까 보는 사람들로 알고 저 사람 자살하나? 뭐 이런 느낌? 예, 그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잠금 장치라든지 뭐 견고한 어떤 설계가 좀 부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문이 참 열렸다 그래요. 네. 롤스로이스 타다가 떨어져서 뭐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도어들이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튜브 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은 도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Z1, BMW Z1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도어가 밑으로 내려가는 독특한 디자인이죠. 허리춤에 있다가 네네네. 밑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타보지를 못해서. 저 그때 우리 미네네 BMW 박물관 가셨을 때 그때 Z1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그때 이렇게 살짝 발 한번 집어여 봤는데. 아,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또 차체의 특징이 라이프 모듈이라는 우리 캐빈룸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승객들 들어가는 패신저 셀. 그게 이제 탄소 섬유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깔고서도 저 1400kg대의 무게를 만들 수 있는 게 경량화. 카본이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잖아요. 뭐 F1에서도 무게를 감량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재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또 장점이 뭐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생존 확률이 높다. 인터넷에 그 덤프 트럭에 i8을 깔아 뭉갰는데 그 승객이 살아남았다는. 맞습니다. 그런 저도 사진도 있잖아요. 이 차가 패신저 셀은 탄소 섬유로 강하게 이제 제작이 돼 있고 또 드라이브 모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셋이 복합 구조로 이제 구조가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엔진이나 모터, 배터리, 서스펜션을 드라이브 모듈에다가 다 마운트를 했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차체의 어떤 승객 패신저 셀과 분리가 되니까 차체의 축거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길이, 높이, 또 구조 이런 것들 자유롭게 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파워트레인을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성능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무늬만 이렇게 슈퍼카만은 절대 아니다. BMW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시승했던 그 R8 플러스 그게 초기 모델은 V8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좀 있으니까 V10으로 나왔듯이 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대박 출력으로 한번 얹어서 나오지 않을까요? 6기통 예를 들어서 SO 엔진만 뒤에 들어가도 그럼 대박. 뒤에서 한 400 공간이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400 한 30마력 정도 잡아주고 앞에서 한 150마력 정도 잡아주고 합산 출력 한 500, 80마력 그러면 이러면 슈퍼카로 당연히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죠. 전륜의 전기 모터가 사륜구동의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변종 사륜구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쉐 사륜구동을 포에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르쉐 포에스 같은 경우에도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사륜구동이에요. 그래서 전륜 대비 후륜의 트랙션이 더 강하게 걸리게끔. 그리고 R8 역시 마찬가지였죠. 비스커스 커플링으로 70대 30. 근데 이 i8도 보면은 출력 배분이
65대 35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비율이. 그러네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스포츠카의 4륜 구동을 네. 디스커스 커플링으로 구현했을 때 그 비율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앞바퀴 모터로 0에서 35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모터만 따로 주행을 할 때는 전륜 구동으로 그렇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효율적으로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BMW는 또 강박관념이 뭐가 있냐면 그 무게 배분에 대한 강박관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뭐 엔진이 앞에 마운트 되든 뒤에 미드십으로 마운트 되든 무조건 5대5로 50대 50. 네. 네. 좀 50대 50 무게 배분 환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모델도 역시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고성능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트랙에서의 어떤 밸런스가 어떤지 우리가 주행을 좀 해보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그 290S의 그 토하는 게 이제 좀 멈추셨어요? 아, 예. 이제 조금 세게 달려도 되나요? 지금 이 차는 뭐 세게 달려도 별로 그런 느낌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달려보십시오. 과연?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부드럽네요. 그러게요. 아니, 조금 전에 250을 타서 그런가.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속도는 많이 네, 나와요. 많이 지금, 나와요. 오. 네. 속도계 보니까 꽤 200, 많이 나오는데요. 200 나왔어요. 네. 저 600m 정도 되는 공간에서 가속 직진력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얘가 지금 타이어를 네. 이 차 순정 타이어가 브리지스톤 S001이고요. 네. 이 아시다시피 드라이빙 센터가 타이어 소모량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런 고가격 타이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네. 한국 타이어랑 제휴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순정 타이어가 다 다르면 네. 그 한국 타이어 트랙용 네. 그 RS3라는 타이어를 끼거든요. 그리고 그 S01은 그 UHP 타이어,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 중에 그레이드가 아주 썩 높은 타이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바퀴는 그립이 약간 낮은 상태고 네. 뒷바퀴는 온도가 오르면 그립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지금 잠깐 보니까 언더스티어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뒤가 잘 안 미끄러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소리, 이 배기음이 조금 인위적인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게 느껴지세요? 예, 지금 3기통 엔진에서 이게 나는 지금 소리라고는 네, 언더스티어. 네. 약간 좀 과장된 소리 네. 같이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과장돼 있어요. 네, 근데 사운드 자체는 괜찮아요. 네. 사운드 자체는 상당히 스포티하고 네. 뭔가 좀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사운드 제네레이터에서 나는 소리가 나나.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또 뒤쪽에서 미드시 모델답게 뒤쪽에서 들리니까 꽤 실감은 나는데요. 그리고 차체 밸런스 상당히 좋은데요. 밸런스 좋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코너가, 이 코너하고 저 앞에 코너가 헤어핀인데 네. 아까 650으로 얘를 뒤따라갈 때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하신 분이 네. 그 인제서킷에서 M4의 그 베스트랩에 거의 근접한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네. 그 코너 딱 헤어핀에서만 보면 네. 얘도 650 못지않아요. 아. 네. 역시 그 근데- 배터리가 센터 채널 가운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그 패신저 셀이 차체 강성을 아주 강하게 또 유지해주면서 50대 50의 무게 배분이 이런 어떤 그 강한 코너리 포스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타이어만 뭐 좀 상태가 괜찮으면 지금 이게 지금 언더거든요. 네, 핸들을 틀어 제가 예. 안 움직이잖아요. 예. 앞바퀴가 그립이 다 했어요. 특히 드라이빙 센터 같이 그 짧은 코너가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타이어 밸런스만 더 좋으면 훨씬 재밌죠. 네. 저도 아까 이제 촬영을 좀 끝내고 네. 쉬는 시간에 잠깐 혼자 나와가지고 네. 한 시간 정도 돌아봤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차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웬만한 그 코너에서 차가 어느 정도의 동작들을 다 잡아주고, 이 차도 R8처럼 뒷타이어를 이렇게 슬립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군요. 잘 안 미끄러져요. 예. 지금. 타이어가 지금 앞 타이어가 너무 뒤에 비해서 너무 그립이 떨어져요. 이 차는 조수석에 타면은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차도 올라버리네요. 그래도 앞 타이어가 좀 약한 거 꽂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요. 예, 그나마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확실히 운전할 때하고 옆에 탈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이 시선이 항상 전면에 응시를 하고 있어서 좀 멀미 현상이 덜한데 옆에 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의력이 좀 분산되면서 시선이 이것저것으로 나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정보 차이에 따른 인지 현상 때문에 멀미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먹은 게 없어 다행이네요. 점심 좀 부실하게 드셨죠? 드라이빙 센터는 물론이고 트랙에서도 이렇게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새벽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달려보기에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i8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들 사이에서 출력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에 비해서는 밸런스적인 측면, 재미 측면이 상당히 뛰어난 차다라고 보여집니다. 코너링에 굉장히 강점이 있죠. 네. 근데 지금 행지가 상당합니다. 650까지는 안 되지만 표현을 하자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금 모자라지만 네네. 그 좀 칭찬을 하려면 네. 650에 가까운, 네. 650에 못지않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코너링만 보면 이 정도 차체, 이 정도 밸런스면은 한 500마력 정도 얹어놔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근데 BMW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도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에다가 가격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P1이라든지 또 라페랄이라든지 이런 하이퍼카처럼 차를 만들어 봤자 살 사람이 없을 거다. 없죠. 네, 뭐 이런 계산 때문에 적절히 한 1억 9,900선에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요. 출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네. 조금만 좋았으면, 한 10%만 좋았으면 상당히 다른 대접을 받을 거예요. 네. 한 430마력 정도만 됐었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밸런스에 이 정도 코너링 포스면은 슈퍼카로 분류를 해도 뭐 크게 손색이 없을 뻔했었는데 360마력대 주력은 아무래도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내연기관의 어떤 그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나 3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몇 바퀴를 돌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계속 이제 하이 퍼포먼스 주행을 하니까 출력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최고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죠. 낮아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는 예. 풀악셀을 하니까 끝에서 200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코너를 그래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196 정도,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면 몇 킬로가 낮아져요. 예. 그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차는 어차피 그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계속 그 풀악셀로 계속 풀파워로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배터리 충전에 따라서 압박이 가해지는 아침 7시서부터 지금 몇 시인가요? 6시인가요? 6시 네, 거의 12시간 가까이. 서킷을 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조져보긴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우리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김병윤이고요. 지금 회사원입니다. 근데 네. 잠깐 시간이 남아서 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회사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제를 자주 가신다고요? 공휴일만. 공휴일만. 그렇죠. 네. 연차도 내시고. 그렇죠. 거의 뭐 베스트랩 가까운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제가 250을 탈 때 네. 앞에 그 아이팔이 코너에서 거의 250과 비슷한 성능을 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i8 가지고서 그 GT3 RS하고 네. 650S를 따라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 네. 안 보이기도 하시고. 점되더라고요. 코너에서는 예. 근데 상당히 i8의 운동 성능을 끝까지 잘 끄집어내시는 모습에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김병윤 씨한테 서킷이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서킷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들의 네. 욕망을 분출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오늘 뭐 엉덩이 얘기도 나오고 이건 조금. 네. 네. 뭐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가 네. 되지만 네. 그만큼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주변에서 네. 서킷을 다니는 거에 대한 인식이 시선이 좋지가 않죠. 왜 저런 걸 할까? 왜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네. 뭐 돈이 많은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뭐 좀 돈이 많으신가? 금수저인가? 뭐 이런 시선도 받으시죠?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을 받을 때도 있고요. 네. 쟤는 왜 아직까지 차를 좋아하냐? 한국에서는 차를 좋아하면 약간 좀 어리게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실상은 접하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좀 안타까울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네. 네. 다른 취미 안 하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서킷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 근데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서킷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자꾸 거기에 발길을 하게 되고 그 서킷에서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가? 그냥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어떤 기록 단축에 있어서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누가 목표를 알아주는 것도 달려가게 아닌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스로의 어떤 기록 단축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쌓인 어떤 생활상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렇죠. 삶의 무게도 좀 덜어내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예, 하셨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직접 i8 경험을 하셨는데 네. 한간에는 i8이 스포츠 루킹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예, 생긴 거는 미래에서 왔는데 네. 미래에 두고 온 게 많다는 거죠. 엔진도 두고 오고 뭐 레이저 헤드램프도 두고 오고 성능도 두고 오고. 근데 실제로 그 주행을 해보시니까 네. i8이 어떤 차라고 느껴지십니까? 생긴 거는 사실 한 뭐 5, 600마력처럼 생긴 차지만 네, 지금 M4를 타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직선 구간에서는 네. 어떤 가속감이 사실 좀 아, 적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코너링에서는 진짜 굉장히 놀랐어요. 아, 네, 이게 미드쉐입인 이유도 있고 뭔가 차체 자체가 약간 좀 무게 중심이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고 있는 M4가 약간 서스 튜닝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쉽게 제가 코너를 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밸런스 측면이 굉장히 뛰어났다. 네, 코너링 포스도 생각보다 좋았다. 네. 재미는 있으셨나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네, 너무 안정적이었다. 네. 예. 약간 그 좀 후륜을 살짝 이렇게. 뒤가 좀 날아가는 맛이 없는. 예, 예. 약간 털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 네. 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저도 너무 아까 주행을 잘 하면서 느낀 되더라고요. 건데 변속기도 약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변속기는 네. 아무래도 오토미션이다 네, 보니까. 오토 미션이고 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8단 그 GF 미션 정도의 반응성만 있었어도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6단 변속기인데 뭐 다운시프트도 좀 느리고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주행을 하고 나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 뭐 이런 밸런스는 느낌. 네.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멋진 운전 실력도 선보여 주시고 또 저희가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i8의 새로운 어떤 거동도 동선도 보여주시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뒤에서 따라가면서 봤는데 i8이 야 저렇게 참 이쁘게 다니는구나. 아. 그걸 볼 수 있어요. 또 엉덩이.